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을 상납받았다 이렇게 해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일단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간단히 요약하면요.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네. 국정원의 이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건데요. 네. 이게 단순히 받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넘어서 법적으로 볼 때 이거를 뇌물을 받은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. 예. 물론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. 네. 이재만, 안봉근, 정호성,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렇습니다. 전 당시에 그 비서관들과 공모를 해서 네. 남재준, 이병기,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운 그런 금액들을 받았다. 예. 이게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보고 기소를 한 것이고요. 이제 기소했으니까요. 이에 따른 그런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예. 네,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일 텐데요. 당시 논란이 좀 됐었던 내용이죠.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납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의상비도 결국 상납금에서 지불을 했다는 뜻인지 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상납금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. 네, 얼마 전에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지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예.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는 공적인 그런 그 목적으로 다 썼다라고 네. 항변을 냈고 예.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예. 그런데 검찰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상당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. 이 네.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. 네. 실제로 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15억이 들어갔고요. 또 네. 조금 전에 앵커가 지적하신 그 의상비라든지요. 예. 뭐 이런 것. 또 하나 기치료나 주사 비용. 또 삼성동 사저의 어떤 관리비, 수리비 등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예. 굉장히 검찰은 굉장히 죄가 중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.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최순실 씨 자필 메모가 공개됐는데요. 이것 좀 저희 보여주시겠어요?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. 이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검찰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예. 그 보도자료에도 이 화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. 네.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판단을 검찰은 하고 있는 것인데요. 네. 이게 최순실 씨가 직접 메모한 건데 네. 지금 보면은요 BH 제일 왼쪽 위에 있죠. 이 네. BH는 이제 청와대를 의미하는 저 것이고요. 표현에 익숙합니다. 예. 네, 그 옆에 J라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정우성 전 비서관. 그리고 13, 14, 15는 연도입니다. 예. 2013년에 3천만 원. 2014년에 5천만 원, 네. 2015년에 5천만 원, 역시 해서 합계 1억 3천만 원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. 예. 그 밑에 이재만,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그런 액수도 적혀 있고요. 예.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최순실 씨가 관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예. 네. 바로 지금 희미합니다. 제일 오른쪽에 제일 밑에 있는 영어로 KEP, 킵이군요. 킵이라는 네. 표현이죠. 네, 이게 뭐 가지고 있는다, 보관한다, 일단 뭐 보류한다 예. 이런 내용인데요. 남은 금액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킵이라고 써 있습니다. 네. 이건 바로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관리 또는 보관한 거 아니냐라고 예.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요. 네.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. 글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고요. 네.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결국 선택한 후보입니다. 예. 그래서 국정 운영도 했고요, 4년 동안. 그런데 당시에 이제 깨끗하다. 또 자녀도 없기 때문에 돈 예. 욕심이 없다. 뭐 국가와 결혼했고 사리 사욕은 차리지 않을 것이다. 예. 라고 이제 홍보를 했고 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당선에 또 영향을 줬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과 정반대로 예. 굉장히 수십억 원의 자금을 받았고 이걸 사적인 목적에 썼다라고 한다면 예. 법적인 그런 그 판단 그리고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실망이 클 것이고요. 예.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몸 담았던 정당의 후속 정당 예. 또 그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선거 또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총 20개의 혐의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예. 남은 검찰의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검찰의 수사는 종료가 된 것이죠. 기소했으니까요. 예.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할 텐데 예. 일단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.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얘기죠. 네. 그런데
이게 병합돼서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어렵사리 네. 또 상당히 긴 시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판의 그 진행 속도, 정도가 달라서 병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예. 그렇다면 지금 진행됐던 재판은 이제 1심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. 다만 오늘 기소된 재판은 그와 별개로 진행될 텐데 예. 하지만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다 형량이 따로따로 할 때보다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. 아, 네. 합쳐지게 되면 병합을 하게 되면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. 네, 가장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요.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뇌물죄는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면 네. 두 개의 유죄가 판결돼서 선고돼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요. 예. 합산한 그런 그 기간을 살아야 되거든요. 예. 네. 교도소에서 예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먼저 진행됐거나 먼저 확정된 재판을 참작하게 됩니다. 참고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지 예.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건 저희가 살펴봤고요.